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박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흘 전에 법원이 이들 회사의 ARS 자율 구조조정을 해보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핵심 경영진들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한 발언부터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기업 가치가 한 3천억인가 4천억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ARS 회색 시청을 통해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자 복구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 달에 500만 명 이상이 구매하는 그 플랫폼 충성도에 대해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 올렸습니다. 변호사님, 자율 구조 조정 이게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해보란 얘기예요, 뭐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 기업의 채무와 관련된 구조조정으로는 크게 네. 사적 구조조정이라고 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라는 공적이고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ARS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생 신청을 하면서 네. 원래는 이제 회생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개시 결정 그리고 인가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법적인 채권자들의 채무 추심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이 일단은 막은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채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빠르게 마무리 짓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 이런 것들이 도입됐냐? 네. 사실 뭐 이 TMF의 원인과 사태, 책임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회생 절차라는 것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회생 계속 가치와 존속 가치 같은 걸 평가를 하고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계획안을 인가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 네. 많이 연장한다면 최대 3달까지의 기간 동안에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협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 특히나 파산보다도 그나마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라는 기간을 허락해준다. 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일단은 채무 추심이라든지 여러 법적 분쟁들을 막아준다는 것이 ARS의 취지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피해자들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건 좀 해주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해봐라 이런 취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파산보다 차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차악이다. 파산이라는 네. 거는 지금 당장 변제를 못해서 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분할하는 거라고 한다면 네. 회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이 계속 가치가 있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채무를 분할해서 갚거나 일부 네.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이러한 법정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하기 전에 한 번은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기자, 지난주에 이 티몬의 모회사죠.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네. 국회에 출석했잖아요. 뭐 네. 자구책을 좀 내놨습니까? 네, 구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진 않고 네. 이커머스 업체가 십수년간 이어온 행태라며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특히 구영배 대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계열 물류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도 유용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주 국회에 불려 나왔는데요. 당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에 줘야 될 판매 대금 이 돈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 현금으로 주고 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구 대표 태도를 보면은 피해자들이 막 공분을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계열사 돈을 끌어다 쓰고 그걸로 돌려막기 하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를 몇 가지 구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판매 대금을 결제를 하면은 그 결제되는 대금이 1차 피지사로부터 2차 피지사로 넘어옵니다. 근데 2차 피지사를 이 TMF가 이제 한 회사는 아니지만 네.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가지고 있다가 70일 이후에 판매자들이 정산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70일이라는 시차가 발생하게 네. 되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 받은 돈을 갖다 제대로 결제를 해줘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원래는 정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고요. 사실 의혹이라기보다는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결제를 받는 순간에 이 결제를 받아서 돈을 받더라도 판매 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받은 거니까 사기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백하게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회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계열회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금고처럼 빼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 자금을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위험이 전혀 없었고 이 회사들 입장에서도 자기 회사의 돈을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제3계열사에 빌려줄 어떤 필요성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고요.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엉터리 경영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피해가 지금 이용자들한테 고스란히 오는 거잖아요. 이 맞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한 영세 상인들도 있고 또 구매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한 데이터 정보 기업이 추산한 6월과 7월에 이제 티몬 위메프의 카드 결제액이 1조 2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네. 정부가 예상한 피해 규모도 최소 8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를 티몬 위메프에서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많은데 티몬 위메프가 휴가철 특수를 겨냥해서 매달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이 프로모션이 맘카페 등을 통해서 퍼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여행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등의 그 특가 상품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패키지 여행 상품은 항공과 숙박이 포함된 만큼 판매 단가가 높아서 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티몬 위메프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직구한 소비자들도 결제가 중단되면서 제품을 받지 못하고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매달 이제 조금씩 상품권을 샀는데 사용처라든지 지금 판매처가 다 막혀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제가 470만 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사실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직장인의 거의 한두 달치 월급이나 되는 큰 돈이라서. 근데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은 그럼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 또 판매를 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이 네. 판매자들한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돈이 어딘가에 있어서 원래 이 책임을 지고 있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지급을 해야만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티몬 위메프는 그럴 수 있는 자력과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큰 금액으로 이것을 대신 변제를 해주거나 한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아까 ARS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네.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ARS 제도 자체는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서 자체는 잘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이들이 회생 신청을 하면서 ARS 신청을 했다는 거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 우리가 자력이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결론적으로는 판매자 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 손실이 다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보상이 쉽지 않다 지금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나섰어요. 네. 네. 네, 최상목 부총리는 그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최소 5,600억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자결제 지급 대행사인 피지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티몬 위메프처럼 플랫폼이 피지사를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형 이커머스 회사인 네이버나 쿠팡 등은 이미 피지사를 분리했습니다. 네, 좀 피해 규모가 적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